미국의 독립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미국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독립선언문. 과연 미국은 그들 앞에서도 당당할까? 1620년 청교도인들은 종교적 탄압을 피하고 자신들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향하는 메이플라워호에 승선합니다. 수많은 고생 끝에 청교도 필그림 파더스는 그토록 자신들이 원하던 자유의 땅에 도착하였고 고생 끝에 겨우 도착한 신대륙이지만 그들을 맞이한 건 혹독한 겨울과 농사짓기 척박한 땅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들에게 혹독한 겨울과 굶주림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자가 있었으니 그들의 정체는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옥수수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고 따뜻한 거주지를 제공하였으며 그들의 생존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착민과 인디언들이 서로 도움을 주며 척박한 땅에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이 문화는 오늘날 미국의 최대 기념일인 추수감사절로 이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훈훈했던 역사로 기억됩니다. 우리가 아는 훈훈한 이야기와는 달리 백인과 인디언들의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을 알리는 백인과 인디언들의 첫 전면전인 필립왕 전쟁. 인디언들의 왕인 필립을 중심으로 뭉친 인디언들과 백인들은 전쟁을 벌였고 백인들의 총과 칼 그리고 전염병 앞에 인디언들은 하나둘씩 쓰러집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필립 왕은 무자비하게 살해당했으며 이 전쟁을 시작으로 인디언들의 본격적인 비극 역시 시작됩니다. 인디언 비극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바로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 앤드류 잭슨은 미국의 전쟁 영웅으로 1812년 영국과의 전쟁, 1815년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름을 알리고 대통령으로 출마하는데 과거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의 정치 기반이 됩니다. 당시 미국으로 넘어오는 백인들의 수는 그 당시 미국이 보유한 땅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였고 더 넓은 땅이 필요한 앤드류 잭슨은 1814년 크리크족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로 크리크족의 수장과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전쟁에서 진 크리크족은 땅 2,300만 에이커를 미국에 양도하라, 즉 93,000km 제곱의 거대한 땅이 미국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의 엘라베마주의 절반이 넘는 지역과 조지아주의 남단 지역을 모두 미국이 차지하고 앤드류 잭슨은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이 된 앤드류 잭슨은 자신의 선거 공약인 백인 정착민에게 땅을 주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인디언 추방법을 발표합니다. 잠시 다시 지도를 보자면 1492년경 600개의 인디언 부족들이 700만에서 100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땅을 빈 땅이라고 주장하였고 자신들이 발견한 신대륙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인디언들은 이 땅에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인 정착민에게 땅을 주기 위해 인디언들을 무력으로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5부족을 보자면 세미놀, 척토, 치카소, 크리크, 체로키입니다. 그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결국 1838년 7,000명의 연방군이 강제 이주 정책을 시작하자 체로키족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쫓겨납니다. 1838년 10월부터 1839년 3월까지 한겨울을 거치며 2,000km나 떨어진 오클라호마주의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강제로 이동하였고 이런 혹독한 여정으로 인하여 전체 16,000명 중 4,000명이 겨울 추위와 굶주림, 질병들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동하였던 경로를 역사는 눈물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듣고 있는 노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역시 흔히 교회 성가로 알려져 있으나 눈물의 길에서 죽은 인디언들의 명복을 비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눈물의 길 이후에는 샌드크리크 학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콜로라도주의 샌드크리크에 있는 인디언 촌락에 아라파우족과 샤이엔족이 학살당합니다. 당시 남성 인디언들이 사냥을 떠난 사이 미국 기병대가 습격하여 280여 명의 부녀자 및 어린아이까지 전원 학살하였습니다. 죽은 인디언들은 모두 머리가죽이 벗겨졌으며 시체까지 능멸당하는 등 무참한 사륙이 벌어졌습니다. 인디언들을 자신들의 고향에서 쫓아내고 무차별적인 사륙을 통해 드넓은 땅을 갖게 된 미국은 랜드런을 하며 자신들의 넓어진 영토를 즐기며 축하하고 있었고 그들은 용감한 개척 정신으로 자신들의 땅이 넓어진 거라 자랑스러워하고 자축하였습니다.
1890년 12월에는 운디드니 학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디언들은 상처 입은 무릎이라는 뜻을 가진 운디드니라는 성지에서 자신들의 의식과 영혼의 춤이라는 전통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본 미국은 자신들에 대한 불복종으로 해석하여 무려 1시간 동안이나 총을 난사하여 그곳에 있던 인디언 300여 명 이상을 사륙합니다. 인디언들의 생명과 땅, 문화까지 모두 죽인 미국인들은 이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우기 시작하는데, 인디언들의 전통과 종교 문화를 없애고 백인들의 문화와 종교를 강제로 주입시키는 방법을 시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운영되던 칼라일 인디언 기숙학교를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디언들은 단지 인디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기숙학교에 10년 넘게 강제로 생활해야 됐고, 어린 나이부터 인디언 말이나 종교 의식을 금지시키고 백인들의 종교와 식생활 문화를 강제적으로 교육받게 하여 정체성을 찾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연 오늘날에는 인디언들의 비극이 끝났을까? 시애틀 북쪽의 스틸라구아미시 인디언 보호구역 내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카지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의 인디언들이 미국인의 거주지역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도박 혹은 마약과 같은 향락에 빠지도록 유도하였고, 이러한 유혹에 빠진 인디언들은 결국 끝없는 가난의 늪에 빠져 노숙자 신세가 되거나 마약 중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생존을 위해 범죄를 택한 인디언 역시 수도 없이 많으며, 미국은 인디언의 범죄율이 높아지자 그들을 더욱더 인디언 보호구역에 가두어두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국 성조기의 별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수많은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고 죽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보겠습니다. 과연 미국은 그들 앞에서도 당당할까?